2025년 9월 사주 전국 아파트 시장 동향 보고서를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전국 매매가는 0.03%, 그리고 전세가는 0.04% 올랐어요. 네, 아주 소폭이죠. 네, 정말 작은 상승폭이라서 겉보기엔 안정적이네?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. 그렇죠.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의 온도차가 정말 크다는 거, 이게 이번 보고서의 진짜 핵심 같아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그 온도차가 뭐랄까 이번 주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체 평균 수치만 보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.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? 서울은 무려 0.19%나 올랐고요. 수도권 전체도 0.07% 상승했어요. 네, 상승폭이 꽤 크죠, 서울은.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통 좋고 학교 가까운 그런 대단지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성동구가 한 주 만에 0.59%가 올랐고요. 와, 0.59면 정말 높은데요. 네, 그리고 마포구도 0.43%, 송파구도 0.35%.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. 와, 진짜 성동구 0.59%면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. 네, 그렇죠.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실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, 여기에 집중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해 보여요. 정확합니다.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좋은 입지를 찾는다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가요? 네, 지금처럼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검증된 자산, 그러니까 뭐랄까 가치 하락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그런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확 쏠리는 거죠. 안전자산처럼요? 그렇죠. 어쩌면 이 자산 증식의 기회가 점점 희소해진다.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흥미로운 분석이네요, 정말. 그런데 이런 서울, 수도권 강세에 정부 정책 영향도 좀 있었다면서요? 네, 보고서에서는 그 정부의 97 주택 공급 및 청약 지원 정책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한 걸로 분석하고 있어요. 네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정책의 온기가 수도권 울타리를 넘어서 지방까지는 거의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지역 간 격차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. 실제로 전국 평균 매수 심리 지수를 보면요, 80선에서 보합 상태거든요. 네, 80선 보합. 이 80이라는 숫자가 딱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. 아, 그렇군요. 정책 효과마저도 이게 양극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더니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네요.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서울 수도권 강세와는 정반대로 지방 상황은 좀 어떤가요? 분위기가 확 다를 것 같은데요. 네,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 대구 마이너스 0.06%나 제주 마이너스 0.05%처럼 입주 물량이 좀 많았거나 지역 경기가 부진한 곳들, 이런 곳들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아, 대구, 제주. 예외도 있습니다. 전북이나 울산 또 세종시 같은 곳은 특정 개발 호재라든지 인프라 개선 기대감 덕분에 국지적으로는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해요. 네네. 정말 지역별로 스토리가 제각각인 셈입니다. 그렇군요. 매매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전국 평균이 0.04% 상승이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도 좀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전세 시장도 그 상승률 자체는 0.04%지만 이것도 매매 시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해요. 네.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. 여기에 2년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물건들 만기가 돌아오면서 신규 계약할 때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아, 갱신권 만료 물량 때문이군요. 네,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매매 대신에 전세를 택하는 수요도 꾸준하고요. 그래서 인기 단지나 특정 지역에서는 체감하는 상승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앞으로 계속 커지는 걸까요?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수요가 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거래 절벽이요? 네,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현재 매매 시장이 위축되는 게 결국에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이런 중요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죠.
전국 아파트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소폭 상승하면서 뭐랄까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네, 실제로는 서울, 수도권 핵심 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 간의 양극화, 이게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것.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. 핵심 지역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되 그 외의 지역은 훨씬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당분간 이런 양극화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앞으로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이라든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여부, 또 아직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 문제,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랑 위험 요인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러게요. 시장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중요하죠. 맞아요. 정말 복잡한 퍼즐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강한 선호 현상 있잖아요. 이게 단순히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까요? 아니면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자산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탄일까요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네,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만의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. 빠르게 변하는 시장,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.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. 부동산은 콕, 구독, 좋아요는 꼭.